오늘은 무더운 여름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당일치기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나무 그늘 아래 걷기 좋은 서늘한 계곡길부터 눈이 탁 트이는 시원한 전망까지 힘들이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 곳들이에요.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로 가기 위해 소양강댐으로 왔는데요. 이곳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아주 특별한 여행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소양강댐은 수도권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려 29억 톤에 이르는 담수량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댐답게 풍경이 한눈에 안 담겨요. 내륙의 바다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리네요. 소양강댐은 대중교통으로 오기도 편한데요. 춘천역 1번 출구로 나와 길 건너편 왼쪽에 보이는 정류장에서 11번, 11-1번, 12번 중 빨리 오는 버스를 탑승한 후 소양강댐 정상 종점에서 내리면 돼요. 여행 시작 전에 춘천역으로 가는 버스 시간표도 미리 사진 찍어 두시고요. 배 타러 걸어가 볼게요. 선착장은 버스 정류장에서 500m 정도 걸어가야 해요. 앞에 유람선이 보이는 걸 보니 다 온 것 같아요. 선착장 가는 길에 화장실이 있는데 냄새 안 나고 깨끗하네요. 자차로 오는 분들은 소양강댐 정상주차장이 선착장하고 가장 가깝더라고요. 주차 정보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주차장에서 선착장으로 갈 때 가파른 계단 대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완만하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나와요. 소양호 풍경이 참 시원해요. 청평사로 가는 표는 선착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청평사까지 왕복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10,000원이니 참고해주세요. 배편은 평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정시에 출발하고 있어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30분 간격으로 배편이 더 자주 있다고 하네요. 돌아오는 막배 시간도 기억해두세요. 타고 갈 배가 다가오고 있어요. 배 안에는 선실이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둘 다 사이즈가 아담하더라고요. 10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네요. 만일을 대비해 구명조끼 위치도 한 번씩 살펴보세요. 아직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시다면 배가 도착하기 전 구독 꾹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청평사는 차로 갈 수 있지만 여행의 낭만을 느끼려고 배를 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들이 철엔 이 작은 배에 사람들로 꽉 들어찬다고 해요. 배 타고 가는 여행은 늘 좋네요. 정확히 18분 걸렸어요. 선착장에 내려서 2km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요. 선착장 근처에 햇볕이 드는 구간을 아주 잠깐 걸어야 해요. 선착장에서 약 400m 정도 걸어오면 청평사 향토 음식점 단지가 나와요. 뚜벅이 여행 와도 식사 걱정은 없겠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식당과 매점, 카페가 줄지어 자리해요. 근처에 화장실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청평사로 가려면 앞쪽 돌다리나 붉은색 출렁다리 중 하나로 건너면 돼요. 저는 출렁다리로 건널게요. 갈증이 나서 목을 좀 축이고 가야겠어요.
다시 걸어갈게요. 청평사로 가는 길은 볼거리가 가득해 지루하지 않은데요. 공주를 사랑한 남자가 죽어서 뱀으로 환생한 이야기가 참 재밌네요. 향토 음식점 단지가 끝나는 지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원한 계곡길이 이어져요. 피톤 치듯 샤워하며 걸어가 볼게요. 물소리가 시원해요. 계곡에 공주와 상사뱀의 전설이 새겨진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조각상인데도 괜히 소름 돋네요. 조각상 옆으로 시원한 계곡에 발 담그며 잠시 휴식하기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계속 걸어갈게요. 저기 큰 바위가 하나 서 있어요. 거북바위라고 하는데요. 거북이 같이 생겼나요? 바위에는 신규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청평사를 중창하고 청평사지 편찬을 이끈 인물이라고 해요. 바로 옆에 작은 폭포가 있는데 구송폭포예요. 몇 걸음 올라가면 방금 전보다 규모가 큰 폭포가 하나 더 있어요. 내려올 때 보니까 구송폭포 주변에 삼삼오오 앉아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구송폭포 옆에는 공주굴이라는 작은 바위굴이 하나 있는데요. 뱀의 저주를 풀기 위해 떠돌던 공주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해요. 내려오면서 여기서 매실차를 한 잔 마셨는데요. 맛이 좋아요. 길 따라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여름에 걷기도 좋을 것 같아요. 청평사는 고려 광종 24년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길 따라 진귀한 볼거리가 참 많아요. 저 바위 위에 시가 새겨져 있다고 해서 봤는데 글자가 정확히 식별되진 않더라고요. 이곳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정원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 연못의 풍경은 김시습의 시 속에도 등장한다고 해요. 청평사 가는 길 따라 진귀한 문화유산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저기 인자한 모습의 포대화상이 보이면 절 입구에 거의 다 온 거예요. 마셔도 되는 물 같더라고요. 오봉산 자락에 자리한 청평사는 고려시대의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유서 깊은 사찰이에요. 청평사 회전문은 한국전쟁의 화마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문화유산인데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공주가 이 회전문을 지날 때 상사뱀이 벼락을 맞아 죽으면서 마침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회전문을 통과해 걸어오면 청평사의 중심 정가 대웅전이 자리해요.
부처의 길을 반드시 대웅전 양 옆으로 관음전과 나은전이 자리해 있어요. 많고 이름과 이익을 구하지 않으니 떠도는 흰 구름이 고즈넉한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드네요. 길도 대웅전 사이에 난 길로 조금 올라오면 극락보전이 자리해 있어요. 극락보전 옆에는 천년의 시간을 버텨낸 고목이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어요. 대웅전 앞에 보이는 2층 누각은 경운루예요. 경운루에서 바라보는 청평사 풍경도 마음에 드네요. 바람이 솔솔 불어 시원하더라고요. 절이 아담해서 편안하게 둘러보기 좋았어요. 평온했던 청평사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배에서 내려 청평사까지 둘러보는 시간은 2시간이면 충분하니 참고하시고요. 한복을 입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신기하네요. 갈 땐 돌다리로 건너요. 산책 후 카페에서 많이들 쉬고 계시네요. 정원이 꽉 차면 배에 못 탈까봐 출발 20분 전에 여유롭게 왔어요.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평일인데도 정말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청평사는 여행 인프라도 좋고 걷는 거리도 적당해 여름에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배 타며 여행 기분 내기도 좋고요. 소양강댐까지 왔다면 지금 가는 곳도 놓치지 말고 꼭 들러보세요. 소양강댐에서 버스로 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자리해 있어요. 이곳은 소양강댐 카페 거리예요. 소양강댐 정상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5정거장 오면 삼천초교 앞에 도착해요. 이곳에는 춘천에서 소문난 닭갈비집과 분위기 좋은 카페가 모여 있어요.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횡단보도 건너편에 숯불 닭갈비로 정말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요. 여행자뿐 아니라 현지인들 발길도 끊이지 않는 맛집이라고 해요. 식당을 둘러 넓은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맛보러 들어가 볼게요. 입구부터 인기를 실감하게 되네요. 저는 춘천 사는 지인분이 추천한 레몬간장 숯불닭갈비 2인분 주문했어요. 정갈한 상차림도 마음에 들어요. 간장 양념에 은은한 레몬향을 더한 맛이 어떨지 군침이 돌더라고요. 닭갈비도 맛있게 먹으려면 치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맛있는 닭갈비를 보니 요즘 임플란트 얘기를 자주 하시던 엄마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오래 사용하는 데다 비용도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라면 더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드닥은 30초 만에 무료로 치과 견적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한 정보 몇 가지 입력하면 동네 치과부터 유명한 치과까지 여러 곳의 견적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서 발품 팔지 않아도 되는 점이 편리하더라고요. 병원별 가격은 물론이고 영수증 인증이 된 실제 후기까지 함께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믿음이 갔어요.
특히 비교해보니까 임플란트 한 개당 37만원이나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4개면 최대 149만원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이네요. 가격과 후기를 함께 비교하면서 나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점이 편리한 것 같아요. 모두닥은 백내장 수술도 최저가로 비교해볼 수 있는데요. 병원별 비용을 비교할 수 있어서 이런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 참고해볼 만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백내장 비용도 최대 11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서 미리 비교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임플란트나 백내장 수술을 한번 결정하면 오랫동안 영향을 받는 중요한 치료인 만큼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무료 견적을 받아보고 병원과 비용, 후기까지 꼼꼼하게 비교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참숯불 불향 가득 구워진 닭갈비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이것만 먹으러 와도 충분하겠다 싶더라고요. 들기름 향 가득한 막국수도 별미이니 꼭 드셔보세요. 눈치 보지 않고 쌈채소 편하게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셀프바도 마음에 드네요. 춘천 놀러와서 숯불 닭갈비 땡기는 날에 오기 좋은 곳이니 영상 정보 참고해주세요. 숯불 닭갈비 말고 철판 닭갈비 좋아하면 지금 소개해드린 곳으로 가봐도 좋은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100m만 걸어오면 철판 닭갈비로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이곳은 이대째 이어온 40년 전통의 철판 닭갈비 전문점인데요. 고기 냄새에 취했는지 입구에서 고양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평소에도 고추장 베이스의 철판 닭갈비를 즐겨 먹는데요. 이곳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서울에서 먹을 때보다 더 맛있는 기분이에요. 새콤하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 입맛을 기분 좋게 돌게 하네요. 고기가 오동통하니 씹히는 맛도 참 좋아요. 점심시간 한참 지났는데도 사람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소양강댐 카페거리의 유명세는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카페 감자밭에서 감자빵 하나 사가는 것 잊지 마세요. 감자밭은 닭갈비 먹고 바로 들리기 좋은 위치에 자리에 있어요. 택배로도 종종 시켜 먹는데 춘천 온 김에 선물도 할 겸 3박스 샀어요. 나갈 때 보니 박스가 다 팔렸더라고요. 이곳은 감자빵도 감자빵인데 카페 분위기가 정말 끝내줘요. 캠핑장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도 나고 뭔가 특별한 감성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땐 버베나 꽃밭이 정말 예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꽃밭에서 다정하게 기념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둘러보는 곳마다 아기자기한 매력이 숨어 있어요. 카페 구경할 때 감자빵 자리에 두고 가면 참새가 다 먹어치울지도 모른다고 하니 잘 지켜봐야 해요. 감자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네요. 포토스팟이 많아서 추억 남기기도 좋아요. 실내 공간 말고 야외 정원은 반려동물 입장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야외 정원은 계절에 따라 예쁜 꽃들로 장식된다고 해요. 집에 갈 때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아까 내렸던 상천초교 정류장에서 다시 타고 춘천역까지 이동하면 돼요. 소양강댐에서 춘천역으로 가는 버스 출발 시간 기억해두면 시간 계산 편할 것 같아요. 지금 가는 곳은 산과 호수, 강으로 둘러싸인 춘천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 맛집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해발 441m에 자리한 구봉산 카페거리예요. 탁 트인 전망 너머 춘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마음까지 시원해요.
구봉산 카페 거리는 1990년대 산허리를 따라 도로가 놓이면서 카페와 음식점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은 춘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산토리니는 구봉산 카페 거리의 터줏대감 같은 곳이에요. 단순히 이곳을 카페라고 표현하기엔 부족함이 있는데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와 멋진 전망을 감상하는 것만큼의 감동이 있는 곳이에요. 판매하고 있는 식음료 맛도 꽤 훌륭하고 메뉴도 다양해요. (1층과 2층) 공간에는 약 500석 정도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편하게 머물다 가기 좋아요. 망고 케이크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산토리니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국적인 조형물은 소원의 종탑인데요. 종탑 뒤쪽으로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쉽게도 산토리니는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소양강댐 자차로 여행할 때 함께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렸어요. 언제 와도 즐거운 춘천 여행 함께 해봤는데요. 트레킹 여행 계획에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뵐게요.